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마주했던 매우 특이하고도 무거운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왜 결혼이 안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상담을 진행하고 궤를 세워보는 순간 그 질문의 깊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운이나 혼인운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반복되어 온 인연 단절의 구조, 그리고 그 배경에 깔려있는 가문과 조상의 흐름까지 함께 드러난 사례입니다. 사주는 김인연 병인월 을축일 신사시로 태어난 여성의 명식으로 표면적으로는 목기운이 왕성한 봄철의 을목. 일간이지만 내부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사주가 아니라 충공망묘지, 상관경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인연 자체가 구조적으로 소멸되는 인연이 안 열리고 열매를 못 맺는 사주구조에 해당한다. 특히 연주 기미와 일주 을축이 정면으로 천충지충을 이루고 있어 조상궁이 자손궁을 직접 치는 구조이며 이는 단순한 환경 충돌이 아니라 조상 흐름이 후손의 삶, 특히 혼인과 인연을 끊어내는 작용으로 해석된다. 미토는 조상령과 호남령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지지인데 이 미토가 배우자궁인 축토를 충한다는 것은 배우자, 인연이 들어와도 조상궁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흐름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진 명식에서 결혼 직전 파탄, 약혼 파기, 반복되는 이별 혹은 스스로 결혼을 거부하는 심리가 매우 자주 나타난다. 일지 축토는 배우자궁이면서 동시에 금 관성의 묘지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공망까지 겹쳐 있다. 공망이라는 것은 존재는 있으나 실체가 없는 상태, 즉 인연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 구조를 의미한다. 여기에 축토의 관성 묘지라는 속성까지 더해지면 들어온 인연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 죽는 자리가 된다. 다시 말해 이 사주는 남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남자가 구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흐름이다. 더 나아가 충미충까지 겹치니 인연이 형성되더라도 외부 요인이나 내부 심리 작용에 의해 반드시 깨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는 단순한 연애운 부족이 아니라 사주 구조 자체가 혼인 유지 불가형으로 짜여진 것이다. 천간에서는 병화와 신금이 병신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합은 일반적인 합이 아니라 상관이 정관을 묶는 형태로 작용한다. 병화는 을목에게 상관이며 신금은 정관인데 상관이 정관을 합으로 포획하게 되면 관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력화된다. 특히 이 사주에서는 시간의 신금이 사화 위에 앉아 있어 화극금 작용까지 동시에 받기 때문에 관성은 합으로 묶이고 화기운에 의해 녹아내리는 이중 손상을 입는다. 이 구조는 여성 사주에서 매우 치명적인데 남자 인연 자체가 약화될 뿐 아니라 들어온 남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관계가 흐지부지 되거나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 사축합에서 공협으로 유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축토가 금의 묘지이기 때문에 유금이 형성되더라도 실질적인 관성작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는 실전에서 연애는 되는데 결혼은 안 되는 구조, 혹은 남자가 들어오는 것 같다가 사라지는 소멸형 인연으로 현실에 드러난다. 이 사주의 지지에는 인목과 미토가 함께 존재하여 귀문살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신경 예민 수준을 넘어서 영적 감흥이나 심리적 기복, 그리고 현실 판단의 왜곡까지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인미귀문은 특히 조상과의 연결, 혹은 보이지 않는 흐름과의 접촉을 의미하며 여기에 축토까지 더해지면 조상령 작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이 사주는 조상령, 병행령, 신주론제령, 애증령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음령 구조를 가진다. 미토와 축토는 조상령과 혼재령의 성격을 띠고 인목은 귀물령, 사화는 애증령으로 작용하여 감정의 기복과 인간관계의 반복적인 충돌, 그리고 특정 인연에서의 집착과 파괴가 반복되는 패턴을 만든다. 특히 사화의 애증령은 사랑과 집착, 그리고 증오가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깊이 빠지지만 결국 파괴로 끝나는 관계를 경험하기 쉽다. 음령관법으로 연지는 이탈지, 월지는 병액지, 일지는 조객지, 시지는 상문지에 해당한다. 이 조합은 매우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탈지는 기반과 환경이 흔들리는 상태, 병액지는 영적 압박과 문제 발생, 조객지는 외부 인연이 들어오는 자리이지만 실속이 없는 상태, 상문지는 문제와 정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자리이다. 즉, 인연은 들어오지만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남기고 떠나는 흐름이다. 특히 병액지와 상문지가 함께 작동하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건강 문제, 정신적 피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조객지의 영향으로 외부 인연이나 기회가 들어와도 결과적으로는 소모로 끝나기 쉽다.
현재 대운은 신미대운으로 신금정관이 들어와 겉으로는 결혼운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미토 이탈신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 인연이 들어와도 유지되지 않고 흩어지는 구조이다. 특히 원국의 미토와 대운의 미토가 중첩되면서 조상궁의 작용이 더욱 강해지고 혼인 인연을 차단하는 힘이 강화된다. 이는 실제로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인데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유년 갑진년 운세를 보면 천간 갑목 겁재와 지지, 진토 재성이 함께 들어오면서 목기운과 토기운이 충돌하며 공명하게 된다. 이때 축미충, 인미귀문, 축진파가 동시에 활성화 발동되면서 사주 전체가 크게 흔들린다. 특히 축진파는 재물 손실과 관련이 깊으며 겁재의 작용으로 인해 돈이 나가거나 인간관계로 인한 금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토가 축토를 자극하면서 금의 묘궁이 열리게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묘궁이 열리는 것이 오히려 인연의 소멸을 의미한다. 즉,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사라지는 구조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진년은 인연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재물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해로 해석된다. 이 모든 구조를 종합하면 이 사주는 단순히 결혼이 늦은 것이 아니라 명식 자체가 혼인 인연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조상령과 음령 작용이 더해져 인연의 형성과 유지 모두에 강한 제약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성사시키기보다는 인연의 형태를 바꾸거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된다. 억지로 결혼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파탄이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사주는 혼자 사는 삶에서 안정과 균형을 찾는 것이 더 맞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는 자신의 운명에는 왜 이렇게 남자 인연이 약한가? 하면서 그 원인을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육효계를 뽑았는데 산수몽괴 3효동이 나왔고 변괴는 삼풍고괴로 변했다. 이 괴는 단순히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를 묻는 수준을 넘어서 한 개인의 삶 속에 반복되어 온 인연 단절의 구조와 그 배경에 깔린 가문조상 흐름까지 함께 드러낸 괴이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여성의 질문이 왜 나는 아직도 혼자일까? 라는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괴를 세운 순간부터 이미 답은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훨씬 깊은 층위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괴는 산수몽, 변괴는 삼풍고로 이어지는데 이 두 괴의 연결 자체가 현재의 혼란몽이 오래된 내부 문제고에서 비롯되었다는 흐름을 명확히 말해준다. 산수몽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판단이 흐려진 상태, 반복적인 실수와 시행착오를 의미한다. 특히 인간관계나 혼인 문제에서 이 괴가 나오면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받아들이는 판단체계 자체가 흐려져 있는 상태로 본다. 즉, 맞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거나 좋은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선택을 반복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 몽괴가 3효에서 동하여 삼풍고로 변한다는 것은 이러한 반복이 단순한 현재의 문제라기보다 오랜 시간 누적된 가문적 조상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는 내부에서 썩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제사, 조상, 가문 질서, 오래 방치된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각 효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 괴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조상과 가문 문제를 드러내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초효는 인목 부모효로 응효에 해당하며 백호의 기운을 띠고 있고 월건 해수와 인해합을 이루며 일진에서도 비화되어 매우 왕상한 상태이다. 부모효는 조상, 윗대, 과거, 정신적 기반을 의미하는데 이 초효가 이렇게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성의 삶이 현재보다 과거와 조상 흐름에 더 강하게 지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백호가 붙은 부모효는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고통, 상처 혹은 정리되지 않은 기운이 개입된 상태로 본다. 이는 조상 중 누군가의 억울함, 제사의 단절, 혹은 묘지 관리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효가 응효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문제는 외부 환경이나 가문 전체의 흐름으로부터 들어오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 효는 진토 자손효로 현무가 붙어 있으며 휴수 상태이다. 자손효는 삶의 즐거움, 감정, 연애 감각, 후손과 이어지는 생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휴수라는 것은 이 여성의 감정 에너지 자체가 거의 말라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무는 우울, 불안, 숨겨진 고통을 의미하므로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즉, 이 여성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약해져 있으며 이것이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3효는 이 괴의 핵심으로 오화 형제효가 공망 상태에서 동하여 유금처제로 변한다. 형제효는 경쟁자, 주변 인간관계,
그리고 넓게 보면 가문 내 구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이 공망이라는 것은 가문 내 질서나 관계가 비어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제사를 누가 지내는지 불분명하거나 형제 간의 역할이 흐트러져 있거나 가문을 이어가는 중심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형제효가 동하면서 처제로 변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문 구조의 불안정이 결국 현실의 인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변효 유금은 묘유충을 일으키며 암동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인연이 겉으로는 형성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유로 깨지는 구조를 만든다. 또한 임목 부모효와 유금 처제 사이의 원진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조상 기운과 현실 인연이 서로 상충하며 충돌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가문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준이나 기운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여성은 연애를 하더라도 결국 깨지거나 혹은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 사효는 세효로 술토 자손효가 추작과 함께 있으며 역시 휴수 상태이고 일진과 묘술합을 이루고 있다. 세효는 본인을 의미하므로 이 여성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자손효가 휴수이므로 감정 에너지는 약하고 주작이 붙어 있으므로 생각과 말은 많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묘술합은 얽힘과 집착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 여성이 과거의 기억이나 생각에 계속 묶여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즉,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고 스스로도 벗어나기 어려운 심리적 구조에 갇혀있는 것이다. 오효는 자수관귀효로 남자 인연을 의미하며 월령의 생을 받지만 일진에서는 휴수 상태이고 구진의 기운이 붙어있다. 이는 남자 인연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진은 막힘과 고착을 의미하므로 관계가 시작되더라도 발전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애매한 상태로 지속되다가 결국 끝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3효의 오화와의 관계에서 수화 충돌이 발생하므로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관계가 깨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상효 역시 임목 부모효로 초효와 마찬가지로 왕상하며 인해합과 일진 비화를 받는다. 이는 이 괴의 시작과 끝이 모두 부모효, 즉 조상과 과거의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여성의 삶 전체가 조상과 가문에서 내려오는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현재의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 괴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후손의 삶과 인연을 억누르고 있는 구조이며 여기에 가문 질서의 약화와 감정, 에너지의 부족이 겹쳐져 인연이 형성되더라도 유지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결 역시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조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기본적인 제사와 묘지, 관리 등을 통해 흐름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회복하고 삶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인연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왜 결혼이 안 될까라는 질문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 속에 반복되어 온 인연의 흐름과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주는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연이 들어와도 유지되지 못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상과 가문에서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작용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결과만 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층위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반복되는 인연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